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 분명히 이런 기능이 있을 텐데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번 시간은 이런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스마트폰의 유용한 기능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앱에서 부재중 전화라든지 거절한 전화, 발신 전화, 수신 전화를 구별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화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최근 기록으로 들어가세요. 최근 기록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줄 3개 버튼이 보이죠? 이 버튼을 누르면 통화한 모든 통화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누르고 확인을 하게 되면 내가 받지 못한 전화만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 거절한 전화를 선택하면 거절한 전화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발신 전화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상대방에게 건 전화만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신 전화하면 내가 받은 전화만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은 모든 전화로 되어 있죠. 혹시 걸려왔던 전화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부재중 전화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온 전화인데 다시 통화를 해야 되는데 번호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수신 전화만 선택해서 날짜가 전부 나오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메시지의 별표하기 기능입니다. 메시지 앱 들어갑니다. 보통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시면 주고받은 메시지가 몇백 개 이상은 다 되시겠죠? 그런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나 다시 봐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일이 해당 대화방으로 들어간 다음 기존에 있던 메시지를 전부 찾아보죠. 이런 것들은 별 표시를 해두게 되면 별 표시한 메시지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대화방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 장소를 보내줬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시 보려고 하면 일일이 찾아야 되죠. 이럴 때 해당 메시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별표하기라고 있죠? 별표하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에 별표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별 표시가 된 메시지는 전부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별 표시를 해볼까요? 이 메시지도 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별표하기 합니다. 이 별 표시는 파일, 사진, 문자 상관없습니다. 메시지로 온 것은 무엇이든 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문자 앱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별표 메시지라고 있죠. 별표 메시지 선택하게 되면 별표한 메시지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대화방이 달라도 상관없죠. 해당 대화방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계좌번호라든지 위치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들은 나중에 다시 봐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또 한참 찾으세요. 그런 식으로 찾을 필요 없이 별 표시를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기본 앱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본 앱들이 있죠. 이 기본 앱들도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은 터치하고 기다리면 전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뺄 수도 있고요. 원하는 앱을 터치하고 기다려서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도 있겠죠. 이 하단에 있는 앱 중에 자주 쓰지 않는 앱이 있을 경우에는 바깥으로 빼주시고 자주 쓰는 앱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꽉 차 있더라도 더 넣을 수 있어요. 네이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리고 넣어주게 되면 더 많은 앱을 넣어줄 수 있죠.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앱들도 앱 위에 앱을 얹어서 폴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앱을 들고 카카오톡 위에 얹어줄게요. 그러면 테두리에 회색선 생겼죠? 여기에 손을 놓게 되면 이렇게 폴더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항상 쓰는 앱들은 이렇게 묶어두시면 언제든지 터치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폴더에 들어있는 앱들을 바깥으로 뺄 경우에는 그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해당 앱 들고 외부로 빼주시면 이렇게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요즘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들 많이들 다운을 받으시는데요. 가장 겁내시는 부분이나 골치 아파하시는 부분이 구독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계속 비용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구독 취소가
제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구독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받은 앱들은 해당 앱으로 들어가서 취소하지 않으셔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자체에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 터치하세요. 그러면 결제 및 정기 결제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정기 결제로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구독하고 있는 모든 앱들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구글 원을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요. 월 2,400원씩 결제가 되고 있죠. 자, 이걸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따로 구글 원으로 가서 취소하실 필요 없이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독 취소 버튼 나오죠? 여기서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만료됨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이미 정기 결제를 했었는데 만료가 돼서 이제 결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하는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 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앱을 통해서 복잡하게 취소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취소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들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도 설치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앱들은 매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줘야 좀 더 쾌적하게 쓸 수가 있죠. 앱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업데이트 하실 필요 없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업데이트가 몇 개 있는지 모두 보여주게 되고요. 한 번에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있음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앱들이 전부 보여지게 되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요. 모두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업데이트 해주셔도 되겠죠. 여기는 자주 들어오실 필요는 없지만 가끔 한 번씩 들어오셔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모두 비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찍으시는데요. 비율 설정을 잘 하셔야 내 목적에 맞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 앱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사진이 필요하면 그냥 사진 찍으시죠. 자, 그런데 상단에서 비율 선택을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지금 3대4로 되어 있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3대4, 9대16, 1대1, 5대6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3대4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진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 찍는다 그러면 그냥 3대4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영상을 찍는다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16대9나 9대16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9대16은 일반 모니터나 TV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죠. 그래서 영상 찍을 때는 반드시 이 9대16을 이용을 하셔야 이렇게 까만색이 나오지 않고 꽉 채워진 화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대1 사이즈는 보통 SNS에 많이 쓰는 사이즈죠. 자, 그 다음에 저는 5대6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풀 사이즈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풀 사이즈는 뭐냐면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가로가 넓은 스마트폰이죠. 일반 스마트폰은 세로가 길죠. 그때 16대9로 찍더라도 위쪽과 아래쪽에 까만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때 비율하고 상관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완전히 채워서 찍는 것이 풀 사이즈가 되겠죠. 저는 풀 사이즈가 5대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꽉 채워서 찍는데요. 여러분도 화면을 꽉 채워야 할 때는 풀 사이즈로 찍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3대4나 9대16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영상을 찍을지 사진을 찍을지 또는 이 사진이나 영상을 어디에서 볼지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설정을 하셔야 좀 더 완벽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하는 앱을 설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앱이 홈 화면에 나오나요? 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나오지 않는 분들은 그 앱을 쓰려면 매번 터치해서 위로 올려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간 다음 여기서 실행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해당 앱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하게 되죠. 굉장히 귀찮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게 되면 앱스 화면과 홈 화면에 동시에 설치가 되게끔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홈 화면에 새 앱 추가라고 나오죠. 자, 기본값은 이게 꺼져 있어요. 자, 이걸 켜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게 되면 홈 화면 터치해서 위로 올렸을 때 나오는 이 앱스 화면과 그 다음 홈 화면에 동시에 그 앱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꼭 이거 설정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의 주 용도는 전화나 메시지인데요. 요즘은 그거 외에도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왓챠, 티빙,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때 좀 더 제대로 된 음질로 감상을 하시면 더 즐겁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음질 및 음향 효과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돌비 애트모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꼭 켜주도록 하세요. 돌비 애트모스를 터치하게 되면 아래쪽에 어떤 것으로 들을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은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바꿔주는 건데요.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들에 최적화돼서 나에게 들려주게 되겠죠. 자, 이때 좀 더 효과를 보는 방법은 이어폰을 이용해서 들으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효과를 들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효과가 더 높겠지만 OTT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통화 음질도 훨씬 나아집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려요. 이것도 기본값은 꺼져 있으니까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완벽하게 활용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쾌적하게 활용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을 할 때 첨부 파일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앱 실행합니다. 문자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광고성 문자나 또는 피싱 문자 같은 것들을 받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때 문자 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링크를 눌렀을 때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내 개인 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많죠. 자, 이때 링크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피싱 앱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경우는 내가 직접 터치를 해서 다운로드 받거나 해당 웹사이트로 접속하게 되지만 문자 앱을 실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피싱 앱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설정에서 미리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 앱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채팅 플러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첨부 파일 자동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반드시 꺼주도록 하세요.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문자를 보는 것만으로는 다운이 되지 않고요. 내가 직접 터치를 해야만 다운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요즘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죠. 그때도 이 다운로드를 켜놓게 되면 꼭 피싱 앱이 아니더라도 다른 광고성 메시지가 자동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반드시 꺼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내 화면에 뜨는 수신 화면 설정이 되겠습니다. 전화 앱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설정이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앱 사용 중 수신 전화 화면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앱을 이용하고 있을 때 수신 전화 화면을 3가지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앱을 이용하는 중에 전화가 오게 되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작은 팝업, 미니 팝업 3가지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앱 사용 중에 갑자기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면 당황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화면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전화 받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전체 화면으로 두고 이용을 하시면 더 좋겠죠.
본인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 선택하고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예 화면이 바뀌면서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작은 팝업으로 볼까요?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상단에 작은 팝업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전화번호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시지 보내기 선택해서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화면이 작아서 통화 버튼 누르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팝업 화면을 터치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통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팝업 같은 경우에는 통화 버튼과 끊는 버튼 두 개만 나오게 되죠.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통화 연결 화면인데요. 상대방이나 내가 전화를 걸어서 서로 통화가 연결이 됐을 때 뜨는 화면이죠. 그 화면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통화하실 때 통화 화면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능들을 잘 이용하시면 전화 통화 중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죠. 자, 지금 이거는 수신 화면이죠. 여기서 통화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 끊던지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할 수가 있죠. 이때 아래쪽에 보시면 메시지 보내기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시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 바랍니다. 곧 연락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메시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내용은 아래쪽에 새 메시지 작성 들어가셔서 여기서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화 중에도 메시지로 전송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해 주시면 통화가 시작되죠. 자, 이때 녹음을 할 수 있죠. 요즘은 통화를 녹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그 시점부터 통화하는 모든 내용은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통화 중에 영상통화로 바로 전환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내 소리 차단이 있는데요. 가끔 통화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상대편에게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 내 소리 차단이 눌리게 되면 상대편 전화기에 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내 소리 차단 버튼 위치가 통화할 때 얼굴에 닿는 위치라서 여기가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편에게 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내 소리 차단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키패드가 있죠. 자, 가끔 ARS를 이용을 할 때 번호를 눌러달라고 하는데 번호가 안 보여서 당황하는 분들 계신데요. 자, 그때 키패드를 눌러주시면 바로 위에 키패드가 뜨게 되고요.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숨기기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통화 시에 이 기능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음성 메모 기능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수첩이나 펜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수첩이나 펜을 가지고 다니시더라도 갑자기 급하게 메모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펜 찾으시고 앱 실행하셔서 일일이 입력하고 하지 마시고요. 음성 녹음으로 간단하게 메모하도록 하세요. 자, 음성 녹음 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음성 녹음 앱 실행합니다. 음성 녹음 앱에 들어오시면 기본이 일반 메뉴로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냥 녹음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허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음성 녹음 앱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멈춥니다. 자, 그러면 파일 저장하라고 나오죠.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음된 파일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음성...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메뉴가 보이죠.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자, 조절 막대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지점을 선택하라고 하죠. 일단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슬라이드 바를 이용을 해서 변환할 지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환 버튼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음성 녹음 앱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음성을 텍스트로 간단하게 변환을 해주죠. 변환되는 지점까지 다 변환하셨으면 멈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저장을 하라고 하죠. 제목 쓰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음성 메모에는 우측에 보시면 문서 표시가 보입니다. 자, 이것은 텍스트로 변환된 파일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음성이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텍스트로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유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음성과 텍스트를 전부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텍스트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만 공유하는 것은 텍스트만 복사해서 SNS나 메신저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되겠죠. 파일은 클라우드에 올린다든지 메일로 전송한다든지 이렇게 파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공유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톡이라든지 문자 또는 삼성 노트, 그 다음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외에 다양한 공유 방법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필요한 것으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급하게 메모할 때는 일일이 쓰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음성으로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텍스트로 변환해서 필요한 곳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메라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실행합니다. 자,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요즘은 도용 문제도 많고 저작권 문제도 많기 때문에 내가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이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에 나만의 표시를 해준다면 아무나 내 사진을 가지고 가서 이용할 수 없겠죠. 자, 카메라 상단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 부분에 워터마크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워터마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내 사진에 워터마크를 넣어서 아무나 도용할 수 없게 만들 수가 있죠. 워터마크 글자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워터마크에 포함할 정보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지금 현재 모델명만 체크가 되어 있죠. 편집 누르시게 되면 본인 스마트폰 종류나 카메라 종류를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시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날짜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 날짜는 스마트폰 날짜와 동일한 날짜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모델명 대신에 내 이름을 써줄 수도 있겠죠. 편집 누르신 다음 IB96이라고 입력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IB96이라는 워터마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 정렬을 이용을 해서 좌측, 중앙, 우측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찍었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사진에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을 찍는데 자꾸 날짜가 찍혀 나와요. 이걸 없애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경우 여기서 날짜를 꺼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완벽하게 활용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쾌적하게 활용하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 태그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버튼 눌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금방 찍은 사진은 셔터 버튼 아래쪽에 보시면 사진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걸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그 사진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때 우측 하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죠. 위치 정보 태그를 꺼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 정보 태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일반에 보시게 되면 위치 태그라고 있죠. 자, 위치 태그에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찍어 볼게요. 자, 찍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사진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다시 상세 정보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어떻죠? 이번에는 위치 표시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요즘은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져서 사진들이나 영상들 많이 찍으시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위치 태그를 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그 사진을 보실 때 어디서 찍었는지 정보도 알 수 있고 내가 언제 어디에 갔는지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 태그를 켜놓고 이용을 하는데요. 그 대신 이렇게 위치 태그를 켰을 경우에 여러분이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서 전달을 했을 때 그 사람도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위치 태그를 끄고 이용을 하시는데요. 저는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켜고 이용을 해도 전송을 할 때 위치 태그를 끌 수 있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은 위치 태그가 켜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사진에서는 위치 태그가 빠지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앱에서 위치 태그를 끄고 전송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추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위치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이더라도 메시지로 전송을 하게 되면 위치 정보는 전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위치 정보를 끄고 전송을 하고요. 내가 보관할 때는 위치 정보를 켜고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카톡으로도 이미지 전송 많이 하시죠? 카톡에서도 끄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채팅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사진 화질이라고 있죠? 이 사진 화질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원본에만 체크를 안 해주시면 위치 태그는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일반 화질과 저용량은 일종의 압축 방식이기 때문에 위치 태그가 남아있지 않아요. 물론 원본을 선택하면 위치 태그는 포함되겠죠. 그래서 카톡으로 사진 전송을 하실 때 위치 태그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원본 외에 저용량이나 일반 화질을 선택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셔터 버튼을 누를 때 카메라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구도나 모든 게 다 좋은데 흔들림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셔터 버튼을 손으로 터치하지 않고 음성으로 간단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한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상단에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촬영 방법에 들어가시게 되면 음성 명령이라고 있죠. 자, 이 음성 명령을 이용하시게 되면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이라고 말하게 되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동영상 촬영이라고 말하면 동영상이 촬영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셔터 버튼을 누를 때 흔들림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죠. 자,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자, 바로 찍히죠? 찰칵. 아주 간단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 볼까요? 동영상을 선택하고 찍어 주셔야 되겠죠? 자, 동영상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 자, 바로 찍히죠? 네, 이렇게 손으로 셔터를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할 때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이 작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에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좀 더 보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쉬운 사용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앱들이 많이 나와 있는 복잡한 화면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배지도 더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가 훨씬 좋겠죠. 쉬운 사용 모드 켜주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을 좀 더 길게 만들 수가 있죠. 1.5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길게 누르기를 터치하고 잠시만 기다려도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죠. 자, 그 다음에 고대비 키보드라고 있죠.
키보드가 좀 더 눈에 띄는 컬러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홈 화면이죠. 자, 아까에 비해서 훨씬 보기가 좋고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죠. 날짜 시간도 시원하게 보이고요. 앱도 많이 나와 있지 않고 크기도 커져서 훨씬 한눈에 들어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검색 위젯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색할 때는 여기 입력창 터치하시고 검색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도 까만색 배경에 노란색 키패드로 나와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기존의 하얀색 키패드에 하얀색 배경은 구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눈에 띄어서 훨씬 사용이 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을 할 때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여기는 마이크 버튼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겠죠. 마이크 버튼만 누르고 바로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일 날씨 월요일 장안고의 기온은 27도이며 흐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검색 결과를 음성으로도 알려주고 결과물을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검색 기능도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설정에 들어오셔도 글씨가 훨씬 굵게 나와서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필요 없으시면 디스플레이 들어가셔서 쉬운 사용 모드 누르시고요. 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알림창들 여실 때 상단을 터치해서 이렇게 내리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손이 건조하거나 하신 분들은 이게 터치가 잘 안 돼서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자, 이때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바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홈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꼭 상단을 터치해서 내리지 않아도 화면의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내리시면 바로 알림창이 열리게 됩니다. 터치하는 위치는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이 화면 전체에서 아무 곳이나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내리시면 바로 이렇게 알림창을 열 수 있습니다. 알림창 잘 안 열리시는 분들은 꼭 설정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알림이 와서 짜증나는 경우가 많죠. 나는 받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알림이 옵니다. 필요한 알림만 켜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알림창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알림 설정이라고 있죠. 알림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면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할 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필요 없는 알림이 자꾸 올 경우 그 앱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림이 거의 다가 켜 있죠. 이런 알림 중에서 필요 없는 것만 꺼주셔도 알림 숫자를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알림이 아닐 경우에는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꼭 들어오셔서 전부 확인을 하신 다음 필요 없는 알림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열린 앱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열려있는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여기서 상단에 앱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 다음 팝업 화면으로 열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해당 앱이 팝업 화면으로 열리게 되죠. 동시에 두 개를 봐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확인하시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동시에 보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가 메시지로 왔어요. 그 계좌번호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왔다 갔다 하시죠. 또는 복사하거나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죠. 동시에 열어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열려있는 팝업 화면은 닫을게요. 여기 상단에 있는 바를 잡고 움직이시면 아래쪽에 삭제 버튼이 보이시죠? 자, 터치한 상태에서 끌어다가 삭제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빨간 버튼으로 바뀌게 되죠? 터치를 놓게 되면 바로 닫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메시지 앱으로 이렇게 계좌번호가 왔습니다. 자, 이때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 문자 앱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팝업 화면으로 열기 합니다. 그러면 계좌번호가 이렇게 떠 있겠죠? 자, 이제 은행 앱을 실행하는 거죠. 지금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은행 앱이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로 하게 된다면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해서 네이버 페이 들어가셔서 해당 계좌로 송금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계좌번호 복사도 가능하죠.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글자 복사하시고 그대로 붙여 넣으셔도 되겠죠. 이것도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송금 같은 거 하실 때 복사하고 이동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열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팝업으로 열려 있을 때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작은 아이콘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곳에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으셔도 되고요.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다시 창이 열리게 되죠. 아래쪽이 가려서 사용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홈 버튼 눌러서 줄여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다시 열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닫을 때는 상단바 터치하시고 삭제에 얹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알면 편리한 스마트폰의 숨겨진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알고 활용하시면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을 훨씬 스마트하게 100%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